제1호 태풍 우딥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열대 수증기가 부산에 유입되며 14일까지 120mm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부산에 집중호우가 예보된 가운데 빈집이나 재개발 지역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재난 취약 지역의 불안한 상황 둘러봤습니다. 부산시 체육회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스포츠 천국도시 동행 행사를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제1호 태풍 우딥이 발생했지만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열대 수증기가 남해안에 유입되며 부산은 지역에 따라 시간당 최대 5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비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일 오전 베트남 다낭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1호 태풍 우딥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전망입니다.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끌려 올라가기보다는 제주도 남쪽으로 이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북상할 것으로 태풍이 남긴 수증기는 제주도 남쪽으로 좀 제한적이다. 다만 부산과 남해안에는 북상하는 열대 수증기가 유입되며 14일까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올 전망입니다. 특히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 하천 범람과 지하차도 침수,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14일 새벽부터 강한 바람도 예보됐습니다. 부산과 경남 남해안, 경남 남서 내륙 하동에는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는 14일 오후 소강 상태로 보이다 남한 북쪽 찬 공기와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만나 일요일인 15일 밤부터 16일까지 추가적인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내리는 비의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이후 강수 예보는 없지만 19일 이후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남북 편차가 매우 크고 태풍이 통과한 이후에 또 기압계가 어떻게 재편될지 불확실성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풍이 통과한 이후 16일, 17일 이후에 기압계의 재편에 따라서 한편 12일 제주도에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부산도 곧 장마철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미리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주말 부산엔 집중호우 예보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장마의 태풍까지 재난을 걱정하는 시기가 시작된 건데요. 특히 취약한 빈집이나 재개발 지역 상황은 어떤지 권정숙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곰팡이 쓰고 곳곳이 잦은 집안. 천장은 무너질 듯 부풀어 올랐고 벽 곳곳은 금이 갔습니다. 그 사이로 담쟁이 넝쿨이 벽을 뚫고 들어와 집안에서 자랍니다. 이곳은 부산 영도의 한 재개발 구역. 20년 넘게 재개발을 기다렸지만 사업은 멈춰섰고 그 사이 집은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법적으로 정비구역이어서 경미한 수선 외엔 구조를 손댈 수 없어 위험한 집을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비바람 치면은 내가 밤에 잠 못 자요. 지금 이것도 갈라져서 걸쳐놓고 대면으로 갈랐어. 20년 전 서울이 흘려버린 거야, 재개발. 집 수리도 못하고 집 팔락하니까 내놓으니까 누가. 폭우와 장마 소식에 빈집이 많은 원도심 일대도 불안합니다.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부산의 대표 삼복도로 주택가. 극경사지에 줄을 선 집들 중 절반 이상은 빈집입니다. 지붕이 내려앉고 자풀이 주인처럼 자란 빈집. 흙이 무너지고 벽에 금이 가는 건 이제 흔한 일입니다. 60년 가까이 된 안전진단 2등급의 삼보연립은 설기둥에 의존해 위태롭게 버티고 있습니다.
주민 이주는 끝났고 지금은 철거를 앞두고 있지만 혹여 무너져 도미노처럼 집들이 붕괴될까 주민도 지자체도 걱정입니다. 굉장히 불안해. 태풍이 불어도 불안하고 장마가 찌도 불안하고 진짜 밑에서 보면 위험합니다. 비만 오면 막 금방 쓰러질 것 같고 밑에 사람들 굉장히 불안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지난해 기준 부산의 빈집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1만 4천여 채. 하지만 정비 현황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무허가 빈집은 통계에도 잡히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장마 집중호우, 태풍이 시작되는 시기, 불안한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이 선거를 앞둔 지방선거 출마자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현행법상 이를 직접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천에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공천 청탁성 후원급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출마자와 그 가족이 같은 지역 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했으며 위반 시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중구, 영도구 국민의힘 조승환 국회의원이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해 대표 발의에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한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 법은 고립 은둔 청년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상담, 취업, 건강관리 등 위기 청년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부산시 체육회가 13일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스포츠 천국도시 동행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부산시 체육국 출범 100일을 맞아 전국체전 분위기를 조성하고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부산시장과 체육인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시체육회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다양한 캠페인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10월 17일 부산에서 개막합니다. 13일 오전 10시 50분쯤 부산 기장군 정관읍의 한 5층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1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12시 38분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불은 건물 1층 커피숍 주방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건물에는 음식점과 옷가게, PC방과 학원 등 다중 이용시설이 있었지만 10여 명이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해운대구의 한 유치원에서 아이가 비타민 캔디가 목에 걸려 호흡곤란을 겪는 응급 상황을 목격한 소방관이 아이의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부산 소방당국에 따르면 쉬는 날 학부모 행사에 참여 중이었던 해운대 소방서 양지훈 소방관은 신속하게 하임리히법을 시행해 아이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무사히 이물질을 제거하고 호흡을 회복했으며 현장에 있던 학부모들과 교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아이의 꿈이 소방관이라며 자신을 구해준 분이 진짜 소방관이라는 사실에 아이가 큰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부산시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오늘 16일부터 18일까지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202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본격 심사합니다. 부산시 추경 예산안은 17조 6,106억 원으로 제1회 추경보다 5,664억 원 증가됐습니다. 부산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복지, 돌봄 강화 등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5조 5,05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AI 기반 학습 환경 조성과 학교 시설 개선, 특수교육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부산시의회 임말숙 예결위원장은 민생 지원은 적극 반영하되 불효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지 속값은 사료값과 부재료 등 생산 원가는 올랐지만 경기 침체와 생산량 증가로 인해 제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사 먹는 소고기 가격은 여전히 부담스러운데요. 복잡한 유통 구조가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의 한 고깃집, 잘 손질된 구이용 한우가 부위별로 진열됐습니다. 식당 주인이 인근 산지에서 가져온 덩어리 고기를 소비자 기호에 맞게 직접 손질해 놓은 겁니다. 선호하는 고기를 적당히 골라 식당의 상차림과 함께 즐기는 정육식당 형태입니다. 생산지에서 1차의 동 과정만 거쳐서 직접 저희가 한 마리분으로다가 고기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그 고기를 손질하고 그렇게 하면서 판매 가격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한우 가격은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2플러스 등급 한우 등심의 소비자 가격은 1kg당 12만 3,520원, 산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2021년보다 13%가량 낮아졌지만 여전히 소비자가 지갑을 열기엔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비싼 편인 것 같아요, 한우가. 대형마트? 이럴 때, 그러니까 세일할 때 가서 사고 하지. 같은 기간 전국 가축 경매에서 거래되는 산지 속값은 1kg당 16,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2021년 당시 2만 1,000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22% 이상 하락한 수치입니다. 부위와 등급에 따라 가격 차이는 있지만 산지 가격 하락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라는 지적입니다. 요인은 유통 단계입니다. 한우는 경매부터 가공, 도매, 소매까지 통상 7단계에서 9단계를 거치는 유통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통 주체들이 각각 이윤을 붙이면서 가격은 점점 오르게 됩니다. 소매 단계로 가면서까지 다시 소분할로 되면서 작업을 다시 계속하게 돼요. 계속 형태가 바뀌고 그렇게 되면서 계속 노동이나 이런 데 이제 그 운영비, 경정비가 계속 추가로 투입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브랜드 한우의 경우 사육부터 유통까지 모든 과정에서 비용이 더 붙습니다. 사료 질이나 인증 과정에서 생산 단가가 올라가고 광고나 포장 비용도 더해지면서 가격 차는 더 커집니다. 프리미엄 마케팅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산지 직거래나 정육식당처럼 유통 단계를 줄이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일부 지자체와 국회에서는 농축산물 가격 급락 시 보상 제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생산 원가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매를 통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이 최저 가격이 생산비가 얼마니까 최소한 가격은 얼마가 되어야지 적정하겠다라는 이런 개념이 없고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게끔 되어 있는 이 시스템의 문제인 거죠.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비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소 사육 기간을 기존 30개월에서 26개월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부산 남구에 금융 분야 글로벌 인재를 키울 자유형 사립고가 들어섭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부산 자사고 부지선정위원회가 남구 용호동 960번지 일대를 우선 협상 대상 부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해운대구와 북구 등도 참여해 경쟁을 벌였으며 위원회는 입지 여건과 경제성, 설립 취지 등을 종합평가해 남구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부산금융자사고는 오는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인허가와 학교 법인 설립 절차가 본격 추진됩니다. 주말 부산 등 남해안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차량 침수 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을 즉시 가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차량 침수 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은 집중호우로 낙동강 생태공원 둔치 주차장에 차량 침수가 우려될 때 차량 번호를 토대로 보험회사를 통해 차주에게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시스템입니다.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은 지난해 9월 집중호우 당시 생태공원 둔치 주차장에 차량 300여 대가 주차돼 있었지만 침수 우려 알림 문자가 발송되지 않았다며 예산을 들여 구축한 시스템을 정작 집중호우 때 가동하지 않는 잘못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 지역 낙동강 생태공원의 신속 알림 시스템을 구축한 주차장은 모두 28곳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